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화학, 생리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반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1교시, 2교시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생화학이나 생리학은 다 1교시에 들어있는 과목이죠. 근데 이게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과, 그리고 그다음에 생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요법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참고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수업 참고 자료. 그래서 여러분 수업 참고 자료 먼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자, 수업 참고 자료 보시면 거기 생화학하고 생리학 출제 경량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13문제에서 15문제 가량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세포나 물질 운반과 관련해서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네 번째에 있는 아미노산, 핵산, 효소 요 대사에서 한 문제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세포 물질 운반에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으면 그 네 번째 파트에서 한 문제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탄수화물 대사는 항상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가장 분량이 많고 공부할 게 제일 많죠. 그래서 5문제 가량이 출제가 되고요. 지질 대사에서는 항상 3문제. 그 다음에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에서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핵산 대사, 효소 대사에서는 핵산은 여태까지 한 문제씩 꼭 나왔죠. 근데 효소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효소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되면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파트 있죠. 아미노산, 그다음에 핵산, 그리고 효소, 대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효소 파트에서 이게 영양학하고 또 이렇게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영양학에 속하기도 하고 생화학에 속하기도 하는 파트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좀 적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조효소와 관련된 비타민 조효소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화학은 그래서 조금 영양학하고 섞여 있어도 우리 60문항 중에 이제 생화학이 14개에서 한 15개가량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리학은 되게 애매해요. 생리학은 식사요법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학 같은 경우는 조금 식사요법에 좀 비중을 두고 좀 출제됐다라고 하면 2문제가량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 할 적에는 다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분명히 대여섯 문제 출제됐다가 식사요법에 좀 비중을 뒀다라고 하면 2문제가량 출제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19년도, 20년도에는 4-5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21년도, 23년, 그러니까 21년도랑 바로 작년 시험 문제죠. 2문제 출제됐어요. 그때는 식사요법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그 성향을 보이냐에 따라서요. 생리학 문제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대여섯 문제까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생화학 같은 경우, 생화학 같은 경우 이제 그 요약 정리가 된 파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이론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걸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생화학 이렇게 주요 사항들을요 정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는 뭐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라고 넣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좀 더 추가로 보면 좋은 내용들을 항상 수업 시간에 참고 자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리학은요, 요약 정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 그 이론에 있던, 교재에 있던 그 내용 정도만 봐두시면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을 땐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간단히 정리한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된다 그랬죠. 가장 기본이 그 세 가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교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옆에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87페이지야, 교재. 자, 교재 87페이지 1번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습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 수업할 적인 예습해 오시라는 예습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만 이젠 예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리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 오고 내가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미리 풀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7페이지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요, 1번에 그 생화학 문제가 있거든요. 인체의 간세포에서 ATP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그랬네요. 자, 우리 세포 내 소기관들, 세포 내 소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할 거는 명칭, 이름하고요. 얘네들이 담당하는 기능, 역할을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고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명칭과 기능, 역할 연결하는 게 주예요. 그래서 딱 그 기본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딱 뭐래요? ATP를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 이렇게 물어봤죠. ATP 만드는 곳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인데요. 이게 19년도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19년이면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한 5년 차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또 나올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포 내 소기관들 다시 확인해 두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보면은 1페이지에 세포 내 소기관들과 얘네들이 담당하는 기능들이 나와 있죠. 미토콘드리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 발전소, 에너지 ATP를 생성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서 뭐가 돌아가요? TCA 회로가 돌아갔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ATP를 생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핵 보세요. 핵에는 DNA와 RNA가 함유되어 있죠. 여러분 DNA하고 RNA가 함유되어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소포체는 조면하고 활면이 있죠. 조면은 거칠거칠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합성을 합니다. 지질 합성하고 칼슘 이온을 저장을 하죠. 그다음에 리소좀 하면 효소들이 많이 있죠. 효소.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을 청소해버리는, 분해시켜버리는 세포 내 소화기관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소좀하고 리보솜하고 이름 잘 구분하셔야죠. 여러분 리보솜 하면 여기 뭐 하는 장소였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다라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포 내 소기관 명칭하고요. 기능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그 생화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가 보통 영양학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생화학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부터 11번까지가 바로 이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자, 7번. 아세틸코A와 옥살로아세트산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TCA 회로의 시작 물질은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아마 기억나실걸요. 자, 우리가 TCA 회로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분해되면 최종 누가 돼요? 피로부산이 되고 이 피로부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대사되는 게 바로 뭐예요? TCA 회로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피로부산이 누구로 전환이 되어서 TCA 회로로 들어가는 거였냐면 아세틸코A. 그다음 이 아세틸코A가 누구하고 만나죠? 누구랑 만나냐면 옥살로 아세트산.
이 바로 그럼 지금 딱 이 문제예요. 지금 딱 이 문제.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TCA 회로의 첫 번째 반응은 아세틸코에이와 옥살로 아세트산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요게 첫 번째 반응이었죠. 자, 그럼 옥살로 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이가 만나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시트르산. 구연산이요, 구연산. 이게 바로 첫 번째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딱 한 번은 아세틸코에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한 번은 옥살로 아세트산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 하나 안 나왔냐면 얘요. 시트르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첫 번째 반응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최초 생성물 시트르산, 구연산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인데요. 그래서 7번의 답 1번인데 여러분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 보실래요? 자, 22년도 기출문제 보세요. TCA 회로에서 아세틸코에이하고 여러분 이 아세틸코에이하고 결합을 해서 시트르산을 만드는 애가 누구냐요? 누구겠어요? 옥살로 아세트산. 그쵸? 이게 22년도 기출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3년 바로 작년 기출문제 보실래요? 바로 작년 기출문제는 옥살로 아세트산하고 결합해서 시트르산을 만드는 애가 누구냐요? 누구겠어요? 아세틸코에이. 이게 23년도 기출. 그럼 이제 남은 거 요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나올 가능성. 그래서 올해 안 나와도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요 두 가지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반응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현기적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조요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기적 해당 과정, 여러분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조요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굴까요? NAD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자, 우리가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분자의 젖산까지 가는 게 현기적 해당 과정의 최종이거든요. 자, 그럼 현기적 해당 과정.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요, 두 분자의 젖산까지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 반응이죠. 그래서 해당은요,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기적 해당은 어디까지 가요? 두 분자의 젖산까지 가죠. 자, 근데 여러분 두 분자의 젖산까지 가는 그 반응 중에서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 있듯이 글리세르 알데히드 3 인산에서요, 글리세린산 1,3,2인산으로 갈 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데 우리 뭔가 생성되는 반응은 꼭 기억하자 그래서 몇 개 안 되거든요. 딱 3군데였는데요. 바로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글리세린산으로 간다는 거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NAD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NADH가 생성이 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반응에 꼭 누가 조요소로서 관여해요? NAD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사한 문제가 2020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도 있죠. 그 2020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잠깐 보실래요?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은 누굴까요? 니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을 물어보는 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번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물어보지만 얘는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을 물어본 거고요. 8번은 그냥 조효소 이렇게 물어보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면 8번 같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거 NAD, 그러면 비타민은 니아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고강도 운동 시 코리 회로를 통해 근육에서 간으로 이동해서 당신생 경로의 주요 기질이 되는 물질. 그랬네요.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누가 쌓이냐면 젖산이 쌓이고요. 그쵸? 그 젖산이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젖산이 간으로 가가지고 당신생의
주요 기질이 되죠. 그게 바로 코리회로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코리회로는 정말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9번의 답 4번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코리회로. 자, 그래서 우리 이게 당신생 경로의 기질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생이 되려면 당이 아닌 물질로부터 당을 만들려면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 회로가 있죠. 자, 그 당신생 경로의 기질을 공급해 주는 회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코리회로, 하나는 알라닌 회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코리회로 2020년, 21년, 22년에 출제됐죠. 그리고 알라닌 회로 작년에 또 나왔거든요. 19년, 23년. 그럼 이번엔 누구 나올 차례예요? 코리회로 나올 차례예요. 근데 코리회로는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보세요. 코리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라든지 아니면 21년, 22년처럼요. 근육에서 생성된 젖산이 간으로 운반이 되어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회로가 뭐냐? 왜? 그 21년하고 22년 문제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코리회로 답이.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9번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코리회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누구냐고요. 자, 그래서 코리회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 젖산이었습니다.